요새 클린스파크 전문 유튜버가 되어가고 있는 10배 미국 주식입니다. 아마도 해외 유튜버 통틀어서 제가 최초로 소개해드리는 내용인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데스크에서 클린스파크가 에너지 부문 사업을 매각하고자 한다는 보도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먼저 2월 10일 보도 보시면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클린스파크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비트코인 채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에너지 사업 부문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월 11일에 또다시 클린스파크의 기존 에너지 사업 매각 계획은 비트코인 채굴 부문을 더 높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재차 나왔어요. 위 코인데스크의 트윗 두 개 모두 클린스파크 공식 트위터가 좋아요를 찍으면서 뭔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거의 오피셜해지는 분위기인데요. 기사 내용을 요약해보면 지난 클린스파크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이 비트코인 채굴에 집중하길 원한다 라고 밝혔던 것이 최근 주가 상승의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제 의견은요, 먼저 지난 클린스파크 실적 발표 속기록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해석해보면 비트코인 채굴은 이제 우리 회사 매출의 90%를 차지합니다. 이 정도로 비트코인 채굴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 사업 부문의 전략적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방법을 고려할 것입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전략적 대안을 검토하고 모든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워딩은 사업 매각 계획이라는 것이 직접 터놓고 밝히기 애매한 걸 고려하면 사실상 진행 중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땡큐 서류를 다시 읽다 보니 관련해서 추측해볼 만한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배터리 및 태양 전지판 등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항상 충분히 재고를 늘리고 확보해놓던 에너지 사업 부문 재고가 크게 줄었어요.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에너지 사업 부문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 정도면 클린스파크 경영진들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에너지 매출이 증가했는지 언급할 법도 한데 전혀 이런 방구 언급도 없었어요. 그리고 매 실적 발표 때마다 그래도 우리는 채굴이 주가 아니라 에너지 사업이 1순위다 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는데 올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클린스파크가 남은 에너지 사업 계약을 최대한 빨리 이행해버리고 쌓여있는 배터리 및 태양광 재고도 최대한 소모를 하면서 에너지 부문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이 매각된다면 확실히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잘해야 본전치기 정도 해주던, 그리고 냉정하게 미래에 성공할 어떤 경쟁력이 보이지 않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인력도 감축하고 보유한 부동산도 매각하고 법인을 청산하면서 현금도 손에 쥘 수 있겠죠. 작년 회사가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동안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에너지 부문을 매각하고 채굴에만 집중하라는 많은 기관 투자자 및 대주주들의 압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채굴만 하는 회사가 되었을 때 비교적 하는 일이 없게 되는 제커리 CEO와 매튜 CEO가 해고당하게 되면 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둘인 만큼 반발할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요. 제커리 CEO는 빠르게 채굴 분야의 유력 인사로 자리를 잡고 있고 비트코인 판매 전략이라든지 EPS 중심 성장 전략 등을 도입하면서 회사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유임될 것 같고요. 매튜 CEO는 주정부와 네트워킹 및 채굴을 위한 전력 확보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에너지 부문 매각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저는 종합적으로 매각은 99% 이미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번 뉴스도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하였는데요. 클린스파크의 비트코인 판매 전략과 정반대의 존버 전략을 취하고 있는 마라톤 디지털이 어제 750밀리언 상당의 유상증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해보면 비트코인 채굴 용량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750밀리언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현재 시총이 2.76 빌리언인 것을 고려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마라톤은 비트코인 올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죠. 즉 채굴한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고 존버하면서 오히려 떨어지면 회사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기 구입 비용 및 운영 비용은 대출 및 유상증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전 650밀리언 규모의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750밀리언이라니 이렇게 수익 없이 현금만 태우면서 유지하는 회사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마라톤이 말하는 주주에게 가치를 환원하는 주식회사의 선순환 구조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마라톤을 포함한 채굴 기업들의 끊임없는 유상증자 역사는
채굴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기에는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비트코인이 6만 불 할 때도 결국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죠. 그 사이 전체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빠르게 증가했고 채굴 능력 확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불해야 할 돈도 늘어나는데 더 빠르게 현금을 소진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채굴 회사들의 주가는 다른 기술주보다도 더 박살이 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고점 대비 70%, 80% 폭락한 밸류에이션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하여 발행 주식수를 늘린다는 게 사실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아주 비효율적인 전략이거든요. 근데 마라톤의 회사 상황이 그럼에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같이 주가가 이렇게 개박살난 상태에서 유상증자해서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전략과 추가적인 주식 발행을 안 하는 대신 비트코인을 조금씩 파는 전략과 비교해보면 차라리 비트코인을 팔더라도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발행 주식 수를 잘 관리해 놓는다면 나중에 비트코인이 2배, 3배 상승할 때 채굴주는 4배, 5배 오를 수 있겠죠. 실제로 발행 주식 수가 낮았던 시절에 채굴 주식들이 비트코인 상승기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다면 그것이 주주에게도 성공적인 가치 환원이 될 것이고요. 회사의 가장 큰 지분 보유자는 회사 자신인데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2배 오르는 것보다 주가가 4배 오르는 게 회사에게도 더 큰 이익이 되겠죠. 무엇이 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고 어떤 전략이 리스크가 더 적으면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개인의 판단은 다르겠지만 저는 마라톤의 이번 유상증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제 생각 위주였는데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자주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